아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정원석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제 12월, 거의 이제 며칠 남았나요?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올해도 이제 정말로 저무는 것 같습니다. 최근 태양광 업계는 일종의 터지기 직전의 휴화산?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맹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꿈꾸고 있다는 얘기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지만 하여튼 분양 시장도 활기를 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발전소 매매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붕이나 아니면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일정 정도 기간 안에 수익을 내고 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뭐 기부 체납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이런 행태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점점 우리 주변에서 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 가거나 아니면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앞으로 2년, 3년, 5년, 어쩌면 10년 이런 장기간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이제 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환율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 그 환차손 때문에 국내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나 아니면 자금들이 전부 다 AI를 중심으로 한 뭐 최첨단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여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자동화 뭐 이런 쪽으로 다 쏠리고 있어서 일반 개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과연 솔솔하게 오랫동안 나한테 이득을 내어주는 투자처가 어디일까 하고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와중에서 태양광은 대단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매력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부가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제2의 IMF 같은 이제 환란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정체성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태양광 산업은 수익을 내주는 그리고 아주 탄탄한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안정된 아이템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20년이라고 하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수익을 꾸준하게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태양광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토란 같은 수익을 내주느냐 그리고 향후에도 내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사실은 장담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겨우 우리는 화석 연료를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연료가 필요 없는 청정 클린 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기존에 땅을 파갖고 꺼낸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만든 에너지로 근래 뭐 거의 한 몇백 년을 달려온 거예요. 한 5, 600년을 온 거잖아요.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는 짧지만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대충 뭐 한 1500년부터라고 시작을 한다면 거의 뭐 한 100년 정도 역사가 있는 건가요?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 과정이라는 게 물론 그 안에 세계 대전도 있었고 그리고 대공황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국부적으로도 크고 작은 전쟁 내지는 무역 마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직도 낙후된
제3세계 국가에서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로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히 일단 선진국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량과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국가의 힘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화석 연료를 버리고 재생에너지로 간다는 얘기는요, 우리에겐 기회만이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석유도 없고 석탄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땅에서 뭘 꺼내고 싶어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의 지방 구조는 너무 오래전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죠. 지구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산이 지리산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꺼내서 쓸만한 에너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타국에 의존해 왔죠. 그런데 무궁무진하게 고갈이 없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국가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삼는다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신이 내린 어떤 가피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전혀 왜곡된 부분이 없고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도 아마 간파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기간 그리고 안정적인 국가가 보증하는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나도 어쩌면 동참을 해서 내 노후에 내지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태양광을 아주 그 수익적인 어떤 수익 아이템에 포커스돼서 수익만 내는 쪽으로만 골몰 하시는 분도 계신데 거의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욕망적인 부분으로 태양광을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사회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영구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태양광을 한다는 얘기는 어쩌면 이 사회가 바라는 시대상에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겠다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못 하시지만 분명하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런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명분이나 아니면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역사성에 기반해서 태양광을 하시려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게 수익이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하느냐 마느냐라고 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수익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 수익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대단히 좋죠. 현재는 대단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2, 3년 동안에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전체 지구에 끼친 영향은 딱 한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파괴했죠. 그래서 태양광 설치 가격이 거의 반토막 수준 났습니다. 정말로 반토막이 났어요. 킬로와트당 거의 200만 원 언저리였던 태양광 설치 가격이 지금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데 순수 태양광 설비만으로 본다면 뭐 킬로와트당 80에서 85만 원 정도 선이면은 충분히 구축이 가능하죠. 물론 태양광 발전소가 태양광 설비만 구축한다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죠. 토목 공사도 해야 되고요. 토목 설계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개발행위라고 하는 또 과정도 밟아야 되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을 해놓고 나면
전력을 송전을 해야 되니까 한전의 개통도 역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전의 개통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적어도 내년 9월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웬만한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소의 개통을 위한 부분들이 거의 다 회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짚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에서 전력을 배분하는 변전소들도 열심히 설비를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까지 내 발전소까지 전력을 공급하고, 그리고 내가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을 송전할 때 사용되는 배전망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규모를 쉽게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방대한 부분이지만, 한전에서 어떤 전력망에 대한 작업을 할 때 향후 이 지역에도 태양광 발전소들이 생겨서 전력을 송출하면 우리가 그 전력을 효과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왕 하는 공사를 최고 수준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전망에 대한 수준들을, 용량들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변전소들도 지속적으로 내부에서 설비를 바꾸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아마 2030에서 35년까지 지속적으로 전국의 변전소가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전력 시스템, 그러니까 송배전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정된 설비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력망이 지금 수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조금만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AI나 아니면은 조금 더 관리에 합리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만 진일보한다면 대한민국의 전력망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빈 공간을 이용을 해서 200km, 300km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공장 지붕 위에다가 200km, 300km, 500km 이 정도 수준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력을 송출하는 문제는 딱 하나, 그냥 시간이 조금은 걸릴 뿐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 싶어서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문턱이 한전의 개통망이니까 이 개통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에서 답을 어느 정도는 찾은 것 같습니다. 왜? 전력망은 계속 보완되고 확대되고 그리고 용량은 계속 커질 것이어서 전 국토에 어디에서나 태양광을 만들어서 전력을 송전하는 일은 크게 몇 년 후에는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가정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발전 사업 허가를 득하고 발전 사업 허가를 낸 다음에 그 허가서를 기준으로 해서 한전에다가 일단은 개통을 신청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상으로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드립니다만, 태양광 발전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개통이 없어서 이거 언제 개통이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영원히 태양광 발전소를 못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늦게 개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역 한전의 전력 공급팀이 아마 이제 태양광 발전소의 송전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전력 공급팀하고 배전팀이에요.
배전팀 이 두 팀의 책상 위에 개통을 연결하기 위해서 미리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통을 신청해 놓은 사람들의 서류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무한정으로 개통망을 계속 늘려도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개통망을 늘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태양광 발전소를 수용을 하겠지만 무한정 태양광 발전소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의 목표는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석탄 발전소를 없애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지금 전력 기여도에서 한 28%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를 2030년 내지는 그 즈음까지 태양광 발전소로 완전히 대체를 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준의 거의 배 정도, 배 이상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 사실은 새로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 이후에는 다시 수소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수전의 기법들이 좀 더 발전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효율이 높은 수전의 방식들의 기법들, 수소 생산 기법들이 이제 진일보한다면 그 다음에는 수소 발전이 어느 부분을 망가뜨릴 거냐면 어느 부분을 잠식할 거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잠식을 할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답이 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태양광을 늘려서 석탄 발전소를 없애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를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간헐성이나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낮 시간은 발전하고 밤 시간은 발전하지 못하니까 태양광을 가지면 태양광 발전소를 늘리면 대규모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저장 시스템, 그 보통 통상 ESS라고 하는 부분인데 ESS가 많이 증가할 거다.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낮 시간에 태양광에서 전력을 많이 만들면 그 만든 전력을 가지고 도로 밑에 충전 설비를 구축을 해서 전기차가 달리면서 충전하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낮 시간에 너무 만들어지는 전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전력 포화를 제거하는 그런 시도들도 계속 행해지고 있고요.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만 아마 2030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서는 사실은 이게 쉽게 낙관할 수가 없는데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이 수전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이 부분이 여기서 조금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다면 아마 2030년 이후에는 아주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들이 생겨날 건데 이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들은 발전을 해서 전력망을 연결해 가지고 전기를 송전하는 목적을 가지지 않고요.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전문 생산 태양광 발전소들도 생길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소는 몇 메가 단위의 어마어마한 설비여서 보통 몇만 평 단위의 입지를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태양광 때문에 자연도 훼손되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생길 거고 수명이 다한 태양 전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이들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은요, 문제가 도드라지면 다 해결을 해냅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물론
처음부터 어떤 문제점을 예견을 하고 그것을 예방하거나 아니면은 방어하는 수준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회적으로 새로운 요구가 생기는 것은 당장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단히 손해를 보거나 사회적인 어떤 정체 내지는 퇴보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퇴보보다는 일단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계속 보완하거나 내지는 문제점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류가 그렇게 발전을 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리콘 태양 전지는 사실은 폐기 과정에서도 전혀 뭐 환경적으로 어떠한 독성 물질이나 아니면은 유해수성을 남기지 않습니다. 거의 완전하게 재처리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화석 연료를 버리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하잖아요. 이게 대세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대세에 올라탈 때 누구는 돈을 좀 더 벌 수도 있고요. 누구는 조금 더 뭐 손해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불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남들이 정말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대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지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사회, 마을 내지는 뭐 도로 이런 것들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뭐 100kW 태양광 발전소 하면 한 달에 뭐 250만 원을 번대더라, 이렇게 고정되게 태양광 사업에 대한 수익을 그렇게 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태양광 설치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의 생산 단가는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나 아니면은 웬만한 인터넷에서 조회하면은 바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1kg 전력을 생산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130원 정도의 원가로 잡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에 필요한 토지, 그리고 그 토지를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기 위한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실제로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비용, 그리고 개통을 끌어오는 비용, 그리고 중간에 인버터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소를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들을 20년 동안 전부 다 합산한 다음에 20년 동안 발전된 전력량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그래요. LCOE라고 하는 겁니다. 그 LCOE에 기반한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소의 1kW 원가는 약 한 130원 정도 되는데요. 정부는 최근에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이제 태양광 LCOE를 킬로와트당 한 80원 정도까지도 낮추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걸리는 부분이 중국에서 태양광 전지판을 지금 현행 수준으로 저가로 공급하지 않으면 각국의 어떤 노동시장이나 아니면은 임금 수준이나 아니면 산업적인 수준에 의해서, 만약에 모든 나라들이 자국에서 태양 전지판을 만든다 했을 때는 전지판의 가격이 각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중국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상당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야, 중국에서 태양 전지판을 공급을 이전처럼 하지 않는다면 태양광에 필요한 모듈의 가격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철강에 대한 경쟁도 엄청나게 심하죠. 철강에 대한 자국 중심의 어떤 방어적인 자세들을 많이 취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 3위 정도 들어가는 이제 이 철강에 대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름 국가에서 많이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역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기에는 대단히 힘든 것이어서 그러면 철강 시장을 중국에 내줄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철강 가격의 높은 가격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국내 철강을 계속 소비를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국내 철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소비를 한다면 결국은 철강의 가격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모듈, 전지판하고 구조물이에요. 이 두 개의 가격은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은데 정부에서는 어떤 근거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향후 뭐 한 5, 6년 안에 태양광에 대한 1kW 생산비를 80원까지 낮추려고 하는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태양광 시장은 많이 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전통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동원을 해서 내 땅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건 전통적인 방법이었으니까 크게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나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역시 이게 전통적이고 거의 표준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제 지금 이제 기형적인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임대라고 하는 임대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까지 임대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그 토지까지 구매해서 태양광 발전소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자신들은 이제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은 절대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매해도 저 토지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넌센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지, 토지, 흔히 이제 전답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임야도 뭐 상당 부분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 토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가치를 매겨주는 방식이 기준이 생산력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생산력 때문에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아주 급속도로 스마트팜들이 보급이 되고 있죠. 거의 일반 노지에 비해서 약 한 300에서 500% 정도의 효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평짜리 스마트팜 하나면 거의 뭐 3,000평에서 5,000평 정도의 노지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100평짜리 스마트팜에서 재배가 가능해요. 문제는 훨씬 더 품질도 좋고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고 그리고 그 스마트팜의 안에 여러 가지 공기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제어하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환경이 나빠짐으로써 감수해야 되는 오염에 대한 부담도 없어서 오히려 스마트팜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작물들이 훨씬 더 고품질로 계속 시장을 넓히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앞으로 토지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는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남과 북이 남북한이 언제까지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고착되어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필요하고요. 북한도 사실은 생존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남북 간의 어떤 경제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적인, 그래서 거의 명분이고 사실은 의미도 없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거부당해 왔잖아요. 막혀왔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일단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남쪽에 있는 돈들은 전부 다 북한으로 다 갈 겁니다. 모든 남쪽에 투자가 가능한 모든 돈들은 북한으로 다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쪽 경제, 우리 쪽 경제에 형성되어 있던 각 분야의 경제적인 거품들은 다 꺼지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부동산에 끼어 있는 거품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무너지는 시점이 저는 남북 간의 경제가 딱 열리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황폐화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방식 자체가 바뀔 거예요. 경제 방식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바뀌는 와중에서 에너지는 더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서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하는 측면은 대단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리스크가 있다기보다는 리스크가 없는 오히려 호재가 더 많은 그런 분야가 될 수 있어요. 태양광 산업은 뭐 3, 4년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5년, 10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20년이에요. 더군다나 뭐 햇빛 소득이나 아니면 역류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23년, 26년으로 운영 기간을 더 늘려준다고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오래된 태양광 발전소 이제 영업 기간이 만료가 된 20년 영업 기간이 만료가 돼서 리파워링을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재구축하는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개통 문제나 이걸 개통 문제 결정적으로 개통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용량을 더 키우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개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리파워링을 하게 되면 거의 뭐 한 3배 정도 용량으로 이제 발전소의 용량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리파워링 하면서 키워져서 만들어지는 물량에 새로 건설돼서 만들어지는 물량에 이런 것들이 계속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정부에서 목표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를 완전히 태양광과 풍력에 대치하는 상황은 금방 올 거예요. 몇 년 안에 올 겁니다. 몇 년 안에 올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도로 밑에 자동차 충전 설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고효율의 전력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산업의 다각적인 분야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산업들이 좀 진일보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옛날처럼 소달구지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그 노동 집약적으로 경제를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전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동작을 시킵니다. 그 에너지, 전력이 불과 지금까지도 석탄, 가스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화석 기반으로 만들어져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력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서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자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석유 자원이죠. 두 번째 떠오르는 것이 이제 가스, 세 번째가 석탄, 뭐 그 다음에 이제 희귀 광물,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자원, 리소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리소스는 최종적으로 뭘 만들기 위한 자원이었냐면 전력을 만들기 위한 자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석탄이나 석유, 가스 같은 자원들을 이용을 해서 엄청난 중간 과정을 통해서 석유 화학단지도 있어야 되고 뭐 대규모 발전소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전지판, 내가 필요한 양만큼의 전지판을 설치를 하면 바로 전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자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석탄, 석유, 가스, 히토류 뭐 이런 전통적인 것들을 자원이라고 부를 게 아니고 이제는 전력을 자원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력 자체가 이제는 자원인 거죠. 우리 사회가 동작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자원이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이 문명을, 이 경제 시스템을 지키고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될 거예요. 이 부분에서 태양광 발전소하고 전력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 그리고 이 전력이 만들어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전력을 만들어서 사회에 공급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거의 영상도 잘 올리지 않고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이제 뭐 공사를 해야 될 뭐 1메가 넘는 발전소도 이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놨고요. 가능하면 겨울에 이제 토목 작업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기타 뭐 300km, 뭐 200km, 150km 뭐 이런 현장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조금 괜찮은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한 1월 말쯤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2006년부터 태양광 일을 해오면서 정말로 우리 사회에 정말 이게 필요해, 정말로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에서 뭐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는 젊을 때는 나름대로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 25년 만에 이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은 물론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사람의 상상력의 집합체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꿈꾸는가가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오늘은 더군다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것들을 이것을 하나의 그냥 현 시대하고 현실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의 그 비현실적인 세상을 지금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월 말쯤이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 4월달, 5월달 되면 다시 이것을 스마트폰 앱으로 한 단계 더 진화시켜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이 그렇게 자주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영상을 많이 쓴 소재들은 되게 많은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특별하게 뭐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도 않고, 또 뭐 구독자가, 이 분야는 사실은 작은 분야다, 특수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일반적인 유튜브들처럼 뭐 구독자가 막 몇만 명을 넘어가고 이럴 거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한 6천, 거의 한 7천 명에서 조금 안 되죠. 이 정도 구독자도 사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25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참 나름대로는 뭐 좀 기대 반 설레임 반 이런 것도 있어요. 흥미진진한 2006년이 됐으면 26년이 됐으면 이런 바람도 있고요. 모쪼록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기존의 화석 기반 에너지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한 재생 에너지로 잘 이행을 해야 되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직업들, 새로운 기회들, 뭐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잘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쇼를 하고, 이런 물결 속에 여러분들도 인생을 한번 같이 한번 태워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조금 더 단순히 수익뿐만이 아니고요, 사회 경제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물결에 동참을 하시면 절대로 후회하거나 대신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자신을 책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대략 한 30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잖아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